이야기 주머니. 옛날 어느 마을에 이야기를 좋아하는 도룡이 살았어요. 남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면 종이에 적어 주머니에 꼭꼭 넣어두었어요. 잘 적었다가 다음에 또 봐야지. 몇 해가 지나 도룡이 이웃마을 처녀에게 장가를 들게 되었어요. 그런데 하루 전날 밤 도룡의 머슴 돌쇠가 도룡의 방을 지나는데 방에서 두런두런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뭐예요? 이상하다. 도련님 방에 누가 있나? 돌쇠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방문에 귀를 기울여 보았지요. 우리를 주머니 속에 가둬놓고 햇빛도 못 보게 하다니. 우리 힘을 합해 도령을 혼내주자. 그래 좋아. 난 도령이 혼례 치르러 갈 때 먹음직스러운 배가 되어 나무에 매달려 있다가 도령이 따먹으면 죽게 할 때야. 난 옹달샘이 되어 물을 떠먹으면 죽게 하지. 그럼 난 초래청 발을방석이 되어 도령이 절할 때 찔려서 죽게 할 테야. 그 말을 들은 돌쇠는 깜짝 놀랐어요. 주머니 속에 갇혀있던 이야기들이 귀신이 되어 도련님을 해치려고 하는구나. 아이고. 이튿날 돌쇠는 혼례를 치르러 가는 도룡을 따라 길을 나섰지요. 한참을 가다 보니 정말로 배나무에 배가 열려 있는 게 아니겠어요? 배 참 먹음직스럽다. 돌쇠야, 저 배 좀 따오너라. 저 배는 보기만 먹음직스럽지 맛이 없는 배랍니다. 돌쇠는 지난밤 이야기 귀신들이 한 마리 떠올라 얼른 말고삐를 잡고 길을 재촉했지요. 한참을 가다 보니 이번엔 조롱박이 동동 떠있는 맑은 옹달샘이 나타났어요. 마침 목이 마르던 참인데 돌쇠야, 가서 물 좀 떠오너라. 저 물은 새도 먹지 않으니 먹지 못할 물입니다요. 돌쇠는 시치미를 뚝 떼고 서둘러 길을 재촉했지요. 얼마 후 도룡은 처녀 집에 무사히 도착했어요. 도룡은 말에서 내려 초래상 앞에 절을 하려고 섰어요. 그러자 돌쇠가 느닷없이 도룡을 밀치고 방석을 치우는 거예요. 도룡은 창피하고 화가 나서 호통을 쳤지요. 네 이놈! 감히 누구에게 행패냐? 그제야 돌쇠는 그동안의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. 도련님, 사실은 이야기 귀신들이 배, 옹달샘, 바늘방석으로 둔갑해 도련님을 해치려고 해서 제가 도련님께 무례를 범했습니다요. 용서해 주십시오. 네 덕분에 내가 살았구나. 이 은혜를 어찌 갚을꼬. 도룡은 돌쇠의 참마음을 알고는 상으로 재산을 뚝 떼어 주었어요. 그 후 도룡은 주머니 속 이야기들을 풀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대요. 춤추는 생쥐. 옛날 어느 마을에 큰 부자가 살았어요. 부자의 집은 대궐같이 으리으리하고 곳간에는 쌀이 가득가득했지요. 곳간에 먹을 것이 많다 보니 생쥐도 바글바글 거렸고요. 생쥐들은 곡식도 야금야금 먹어치우고 돗자리며 가만히도 닥치는 대로 갈가댔어요. 화가 난 하인들은 쥐덫을 놓기로 했지요. 어느 날 하인들이 쥐덫 놓는 걸 본 부자가 말했어요. 쥐도 다 살려고 태어난 목숨이니라. 쥐들이 먹을 만큼 먹여주면 곳간을 들락거리지 않을 것이다. 닭에게 모이 주고 소에게 염을 주듯 쥐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고 덫도 썩 치워놓거라. 네?
그리하여 하인들은 쥐덫을 몽땅 걷어들이고 매일매일 쥐 먹이도 주어야 했지요. 그러던 어느 날 생쥐들이 줄지어 춤을 추면서 문턱을 넘어가는 게 아니겠어요? 이 신기한 광경을 보느라 하인들뿐만 아니라 부자도 대문을 나섰지요.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도 줄줄이 뒤를 따랐어요. 그때 우지끈 요라는 소리가 나더니 부잣집이 폭삭 내려앉아 버리지 뭐예요. 너희들이 은혜를 갚은 게로구나. 아이고. 부자는 생쥐들이 은혜를 갚으려고 부자와 하인들을 집 밖으로 나오게 한 걸 알고 크게 고마워했대요. 짧아진 바지.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부자가 딸 셋과 함께 살았어요. 부자는 자기 딸들이 세상에서 가장 효성스럽다고 생각했지요.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그 부잣집 딸들보다 이웃 마을에 사는 선비의 세 딸이 더 효성스럽다고 칭찬하는 거예요. 그 딸들이 얼마나 효성스러운지 가봐야겠다. 부자는 선비의 딸들이 왜 자기 딸들보다 더 칭찬을 받는지 궁금해서 선비의 집을 찾아갔어요. 그런데 선비가 짧은 바지를 입고 있지 뭐예요? 아니, 왜 그런 짧은 바지를 입고 있는 것이오? 부자가 물어보자 선비는 껄껄 웃으며 대답했지요. 며칠 전에 제가 새로 지은 옷을 입어보니 바지가 한 뼘이나 길어서 땅에 질질 끌리지 뭡니까. 그래서 딸들에게 바지 한 뼘만 줄여달라고 했지요. 이튿날 외출하려고 바지를 입었더니 글쎄 줄여놓은 바지가 너무 짧아서 이 모양이 되어버렸지 뭡니까. 선비는 계속해서 이유를 자세히 말했지요. 그래서 딸들에게 물었지요. 그랬더니 큰아이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제가 어젯밤에 바지를 한 뼘만 줄여놓았는데요. 하더란 말입니다. 그러자 둘째 아이가 깜짝 놀라며 말하더군요. 이걸 어쩌나? 전 그런 줄도 모르고 그 바지를 다시 한 뼘 줄여놓았어요. 언니들의 말을 듣고 있던 셋째 아이도 울상이 되어서 이걸 어쩌면 좋아요. 저는 언니들이 줄여놓은 줄도 모르고 오늘 아침에 또 한 뼘을 줄여놓았어요. 하고 말하지 뭡니까. 저는 딸들의 효심에 눈물이 났지요. 그래서 너희가 줄여놓은 이 바지야말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바지란다. 하고 위로하고 이 짧은 바지를 입게 되었답니다. 그 말을 들은 부자는 고개를 끄덕였지요. 집으로 돌아온 부자는 자기의 세 딸도 효성스러운지 시험하려고 딸들에게 바지가 크니 줄여달라고 말했지요. 그런데 이튿날 보니 바지는 그대로였어요. 실망한 부자는 세 딸을 불러놓고 까닭을 물었지요. 그러자 세 딸 모두 언니가 할 줄 알고 동생이 할 줄 알고 하며 핑계만 댔어요. 부자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한숨을 푹푹 내쉬었대요.